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희 디펜스 브리핑에만 들을 수 있는 군사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J-15 전투기에 신형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장면을 공개하면서 성능 부족에 대한 논란 불식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J-15의 성능에 문제를 제기한 신인균의 국방TV를 보고 열이 받았나 봅니다. 중국 당국이 관영 CCTV를 통해서 J-15 전투기에 신형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장면을 공개했다고 제인스가 현지 시각 15일 보도했습니다. 제인스는 CCTV의 영상 속에 등장한 J-15 전투기를 분석하면서 중국이 이 전투기에 KD-88 공대지 미사일과 YJ-91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해 운용하기 시작한 것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D-88은 발사 중량 2톤, 탄도 중량 500kg에 사정거리 180km의 공중발사 아음속 순항 미사일이며 YJ-91은 발사 중량 600kg, 사정거리 120km의 마 2급의 속도 성능을 가진 대레이더 미사일입니다. 중국이 J-15 전투기에 이러한 무기를 탑재를 해서 공개한 것은 J-15의 엔진 성능 부족과 설계 결함 때문에 작전 능력이 제한된다는 외부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소련의 수호이 33을 불법 복제한 J-15는 카탈로그 데이터상으로 6.5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지만 오리지널의 70% 수준에 불과한 엔진 성능 때문에 실제 무장 탑재 능력은 대단히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J-15에 대형 미사일도 탑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시했으나 영상 속에서 J-15가 해당 미사일을 장착하고 실제로 이륙하는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중국이 저희 이제 신인균 국방TV에서 J-15 그리고 랴오닝 항공모함 그리고 이제 지금 002함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산둥함 이런 항공모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중국의 J-15 함재기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혹평을 받을 만한 것이 계속 그 엔진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보도자료, 실제 사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 신인균의 국방TV에서 계속 이제 혹평을 했더니 뭐 저만 했겠습니까? 뭐 많이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자기네들 매체를 통해서 사진을 공개했어요. 사진을 공개했는데, 자, 이 사진 지금 이제 제인스의 홈페이지 메인에 걸려있는 사진이에요. 이 J-15, 이게 바로 이제 구소련에서 또 지금 러시아가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에 탑재를 하던 그 수호이 33 함재 전투기거든요. 그러니까 수호이 27의 함재기 버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수호이 33에는 AL-31이라고 하는 그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중국이 뺏겼습니다. 뺏겼는데 뺏기다 보니까 제대로 못 뺏겼겠죠. 그래서 엔진 출력이 기존 수호이 33의 70%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도 그렇지만은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그리고 산둥함 전부 다 이 사출기로 쏴주는 이륙 방식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엔진을 풀 파워를 가동해서 쫙 해가지고 스키 점프대에서 쫙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륙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당연히 출력이 아주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출력이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엔진을 잘못 뺏겨가지고 70% 성능밖에 안 나오니까 이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륙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료를 적게 탑재하고 무장을 적게 탑재해서 이 전체 무게를 줄여야 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무장도 못하고 또 이제 연료도 제대로 탑재를 못해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혹평을 제가 했더니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군데서 그런 말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자, KD-88이라고 무려 2톤에 달하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600kg짜리 또 대레이더 미사일, 이 공대지 미사일 이런 거를 이제 탑재를 했는데 뭐 뜰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탑재를 했으면 이렇게 탑재를 하고 이륙하는 사진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진 없어요. 아마 못하겠죠. 자,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혹시 또 해군이죠. 인민해방군 해군 항공대에서 또 신인균의 국방TV, 신인균의 군사TV를 보고 있다면 뜨는 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렇게 세워놓는 거야. 여기에 뭐 그런 미사일, 2톤짜리 미사일 3발, 4발 달아서 세워놓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달고 항공모함에서 뜨는 사진을 보여달라. 항공모함 아니더라도 지상에서, 지상 비행장에서라도 뜨는 사진을 보여달라. 그러면 약간 인정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은 중국이
그들의 J-20 스텔스 전투기를 이 항공모함 함재기로 만들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것도 사실 이게 뭐 제대로 될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때까지는 이게 제대로 작전이 안 될 것이다. 항공모함이.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은 좀 자존심 상하겠지만 여하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했던 북한이 대남 공중 침투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김정은이 이를 현장 지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18일 김정은이 북한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 구분대의 강화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16일 원산에서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참관한 지 이틀 만에 군부대를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남 기습 침투 임무 수행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통신은 저격병들이 생소한 지대에 고공 침투하여 전투조 단위별로 정확한 전 목표에 투하하여 습격 전투 행동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정확히 갖추었는가를 판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경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저격병들이 강화를 정말 잘한다고 치하하면서 불의에 떨어진 전투 명령을 받고 생소한 지대에서 예단장, 정치위원들이 직접 전투원을 이끌고 능숙한 전투 동작들을 펼치는데 정말 볼멋이 있다. 이 볼멋이 있다는 우리말로 흥미롭다라고 평가한 후에 저격병들을 용맹스럽고 믿어온 진짜배기 싸움꾼들이다 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이번 훈련에 동원된 저격병 구분대는 유사시 공군기지와 지휘소 등을 기습 타격하는 공군 저격여단 소속이며 지난 2017년 백령도 점령훈련 당시 동원되었던 부대입니다. 자,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 낙하산이 꽤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벌집 모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AN2기를 타고 지금 낙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딱 봐도 굉장히 저고도에서 점프를 하면서 바로 낙하산을 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점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낙하산이 좀 덩치가 아주 큰 걸로 봐서 기술이 약하다. 낙하산 만드는 기술이 약하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체형으로 돼가지고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고공에서 떨어지든 저공에서 낙하를 하든 점프를 하든 어쨌든 탁탁탁탁 이렇게 잘 펴지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공기장을 많이 받아서 안전하게 낙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이건 그렇게 설계가 안 되었는지 뭐 이렇게 덩치가 큰지 낙하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메고 다니고 또 접기는 또 어떻게 접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AN2기 북한에 AN2기 많죠. 뭐 일설에는 뭐 나무로 만들었다, 뭐 합판으로 둘렀다, 무슨 천조가리로 둘렀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 아무튼 저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레이더, 산 위에 있는 레이더에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이 AN2기를 타고 꼴짜기를 저공 비행해가지고 수도권, 뭐 후방, 공군기지 이런 데 이제 낙하해가지고 우리를 타격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그러한 준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2년 이후에 우리 한국 공군은 E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서 봅니다. 과거에는 산 위에 레이더를 설치를 해놓고 했으니까 그 레이더 밑으로 꼬불꼬불 지나가 버리면은 마치 우리 뒤통수에 뭔가가 지나가면 우리가 안 보이는 것처럼 레이더가 자기 사각지대로 이렇게 꼴짜기를 타고 가면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피스아이 조기경보기 하늘 위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아무리 꼴짜기로 다 날아가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혹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AN2기에 의한 기습 침투 능력은 이제는 20세기 일이지 2012년 대한민국 공군이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한 이후로는 이거 다 꽝이다. 못 온다. 그냥 우리 이런 거 온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그 지시를 받은 아파치 헬기나 이런 공격기 이런 데서 그냥 뭐 발칸으로 다 갈겨버린다. 그래서 택도 없는 지시다라는 말을 미리 전해줍니다.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못 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와 터키 국경 지역에 또 하나의 공군기지를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북동부 카미실리 공항을 사실상 장악하고 군사 기지화하면서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공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정보지 데브카 파일이 현지 시각 17일 보도했습니다. 데브카 파일에 따르면 카미실리 공항에는 지난 8일부터 300여 명의 러시아군 병력과 50여 대의 트럭,
밀-35 공격 헬기와 밀-8 수송 헬기 등이 들어와서 진지와 시설물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미 정보 당국은 최근 터키의 시리아 북부 침공과 함께 관련해서 이 지역을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카미실리 공항에 임시 수경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최근 쿠르드족 일부 세력이 러시아와 이 카미실리 공항 49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공항을 러시아 공군기지로 활용토록 허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미실리 공항은 시리아 동북부 하사카주의 핵심 도시에 위치한 공항으로 터키 국경과 불과 10km 떨어져 있으며 인접한 이란과 이라크를 모두 작전 범위에 둘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러시아가 카미실리 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확보함에 따라서 러시아는 기존에 확보한 지중해 연안의 흐메이님 공군기지에 이어서 중동 중부 지역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대폭 확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러시아가 시리아 최고 서쪽에 지중해 연안에 흐메이님이라고 하는 공군기지를 이미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쪽이니까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의 내륙이 되겠죠. 동쪽에 이 카미실리라고 하는 민간공항을 러시아가 그냥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군사기지로 쓰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이 흐메이님 공군기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북부와 지중해 동부 지역의 제공권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그 억제력, 전투기를 활용한 억제력을 확보하게 되는 군사기지를 이미 확보를 했고, 자 그리고 시리아의 동쪽에다가 이런 공군기지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쿠웨이트, 이라크 뭐 이런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또 하나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게 쿠르드족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쿠르드족이 러시아와 49년의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쿠르드는 어떤 세력이었습니까? 바로 미국과 동맹이었죠.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시리아 주둔 미군 수십 명의 철수, 이를 계기로 완전히 러시아의 세력을 확대시켜주는 그 결과만 낳고 미국은 거의 얻는 게 없고 러시아만 이렇게 대박을 터뜨린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는 뭐 경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경솔한 행동이 사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오점으로 아주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의 세력 확장 이런 것들만 더 이익이 됐다. 그리고 미국은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사력, 더 많은 외교력, 그리고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이미 확장한 이 세력을 다시 거둬들이게 할 수는 없는 치명적인 외교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사실 이 미국이 너무 세게 이렇게 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펜스 브리핑 마칩니다. 감사합니다.